이 하트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나이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상대방의 상황이나 마음에 무엇을 주는 행동이다? 이런 상황이 들면 보통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 가지 상황으로 드려볼게요. 첫 번째,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하나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바디랭귀지로 하트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각자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으실 텐데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바디랭귀지로 하트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머리 위로 하트, 볼 하트, 손 하트 두 분 똑같으시고, 요렇게까지, 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4가지 정도 좀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두 팔 머리 위로 하트 나왔고요. 10손가락 하트는 뭐냐면 우리 뒤에 분 해주신 요거에, 그리고 엄지검지 하트는 요렇게, 네, 그리고 마지막 볼 하트. 와, 저 볼 하트가 원래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빠르게 시선이 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트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나이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예측이지 딱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이 하트를 표현하는 그 세대를 봤을 때 그 세대가 조금 지나왔던 시대에 유행했던 그 하트 방식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익숙해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단 그 익숙했던 하트만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는 내 시대 때는 이 하트가 되게 유행을 했지만 내가 유독 좋아하는 하트 모양을 새겨두고 표현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좀 오랜 좀 지나온 세대이지만 요즘 트렌드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라 트렌디하게 또 이렇게 볼하트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쓴 거지만 딱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트를 표현하는 방식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어떠한 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떠어떠하다, 무엇이다 라고 판단하거나 가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제가 조금 놀라웠던 거는 저희 오늘 나왔던 하트 말고 혹시 지금 여기 한 50여 가지 정도가 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4개만으로도 사실은 다양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 우리가 이런 다양한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다양성을 좀 놓지 않고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면서 남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배추 좀 반 잘라서 절여 놓아줘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남편은 아주 자신 있게 자, 이렇게 이제 반을 잘라서 절여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억울했나 봐요. 마누라가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 내가 시킨 대로 배추 반 잘라서 절여 놨더니 이렇게 자르면 어떡하냐고 집 나가래유 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댓글들이 달렸는데 댓글이 이제 2갈래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정말 자루된 듯이 잘 잘랐는데 왜 혼났냐 라고 남편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이렇게 있었고요. 아니, 당연히 세로로 잘라야죠. 저렇게 자르면 어떡하냐 라고 이제 남편을 이렇게 재미있게 웃으면서 또 구박을 하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우리 남편이 지금 잘못한 게 맞을까요? 제가 아까 텍스트를 다시 보여드리면 아까 전에 아내가 했던 말은 이랬습니다. 여보, 배추 좀 반 잘라서 절여 놓아줘요. 자, 그러면 남편은 그 말대로 반을 잘랐을 뿐인데 왜 혼나는 건가? 억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당연히, 그쵸? 우리가 A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A라고 해석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당연함 때문에 자주 소통이 좀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편이 이렇게 좀 아내와 소통이 잘 안 됐었는데 사실 이 남편이 다른 또 소통의 오류를 겪게 됩니다. 남편이 만두가 먹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고구마랑 감자 찌고 있으니까 그 위에 올려놔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는 다 이제 어떻게 될지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렇게 아주 자신있게 네, 뚜껑 위에 그냥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보, 거기 까만 봉지에 있는 감자 반만 깎아서 좀 냄비에 삶아줘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다 어떻게 될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모든 감자들의
반 껍질을 깎아서 이렇게 삶아 놓은 겁니다. 자, 우리는 양의 반이라는 것을 가늠을 했잖아요. 근데 때로는 누군가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도 보고 네,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순간에도 소통에는 정답이라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들었던 말 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는 것은 저는 소통에서는 발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게 아니라 말을 해야 아는 거고요. 근데 그것을 내가 말하는 대로 똑같이 이해하도록 원한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원하는 바를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상대방이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소통 마인드 3가지는요. 이해, 존중, 배려인데요.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이 단어는 참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혹시 이 이해라는 단어 그러면 이해는 이런 뜻이다 라고 혹시 설명을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가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그 단어의 뜻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해, 존중, 배려는 저희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뜻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이해, 존중, 배려를 제가 좀 새롭게 재정의를 내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그 배추 사례로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해라는 것은 상대방의 상황이나 마음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럴 수 있구나. 이렇게 했구나. 라고 내가 인지를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남편이 아내가 배추를 반 잘라서 절여 놓아달라고 했을 때 그 반을 세로가 아닌 가로로 잘랐구나. 가로로 자를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해를 한 거고요. 그럼 그 다음 단계 존중은 뭐냐면, 인지를 했지만 그 뒤로 바로 비난이나 질책이나 이렇게 좀 거친 단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리 그렇다고 이렇게 반을 잘라놓냐 인간아 막 이러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인지를 하고 그렇게 하면 존중을 안 해주신 거예요. 인지를 했다면 그 다음은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해서 이렇게 자를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하고 비난이나 질책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상황이나 마음을 수용해 주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여기까지도 어렵지만 여기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마지막 배려까지 해주셔야 우리는 이 최종의 마인드를 정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쓴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이나 마음에 무엇을 주는 행동이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도움을 주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남편이 배추를 반 잘라서 절여 놓아달라고 했을 때 세로가 아닌 가로로 자르는 것을 봤죠.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똑같이 배추를 반 잘라달라고 요청할 때나 아니면 또 다른 요청을 할 때 그래 내가 조금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면 정확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봐야 되겠구나. 좀 더 명확하게 안내를 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실질적인 안내나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해주는 것이 배려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해, 존중, 배려라는 단어가 너무나 익숙하지만 많이 들어왔지만 사실 계속적으로 강조하게 되는 이유는 지켜지지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고요. 이렇게 제정이 된 뜻을 기억해 두시고 실천해보고자 좀 노력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소통 마인드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이제는 소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상황을 하나 가정을 해봐 드릴 테니까요. 모두 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3주 전에 1박 2일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약속을 잡기가 참 쉽지 않다 보니까 무려 3주 전에 잡아놓고 약속한 당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짐을 다 준비도 다 하고 이제 막 나가려던 찰나였는데 갑자기 문자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띠링띠링 이라고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3주 동안 너무나 기대하던 이 약속을 딱 당일에 나가려던 찰나 이런 문자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짜증나요? 화나요? 좋습니다. 오히려 좋다. 나 오늘 좀 쉬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각자의 감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거예요. 친한 친구니까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근데 또 너무 친하니까 좀 생각해 볼 때 좀 서운하기도 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다음에 가야겠지 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이게 괜찮지 않았나 봐요. 많이 서운했나 봐요. 계속 생각을 곱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근데 좀 이유라도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면서 별일 없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이제 친한 친구잖아요. 어제가 금요일이었네. 뭐 회식이 있었나? 다른 친구들이랑 뭐 술 한잔 했나? 라는 나만의 이제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야 얘 어제 신나게 달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만약에 이거를 딱 보냈는데 친구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친구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한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친구는 일단 나를 못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나오지 말라는 의미로 오늘 못 갈 것 같아 라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장문에 문자가 들어옵니다. 이유와 함께. 내가 사실 오늘 너무 기다렸던 여행이고 나도 딱 나가려던 찰나였는데 어머니가 화장실에 들어가시는 중에 넘어지셔가지고 허리를 삐끗하셨어. 지금 집에 나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급하게 좀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 다음에 다시 날 잡아보자 라고 이렇게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아까 한참 동안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고 어제 뭐 한 거야? 어제 신나게 달렸나? 한잔했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 문자를 받으니까 제가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그 문자를 보내지 않았으니까 나만 혼자 생각했으니까 다행인데 혹시라도 내가 그 문자를 빠르게 성급하게 너 어제 뭐 한잔했냐? 달렸냐? 이랬으면 굉장히 좀 관계가 안 좋아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감정 모델 ABC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사고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갖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자동적으로 하는 사고에 따라서 그 상황을 생각하게 된대요. 해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무슨 일이 있나? 어제 뭐 했나? 어제 신나게 달렸나? 라고 계속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 거에 따라 결과값이 나오는데요. 지금처럼 뭐야 어제 신나게 달린 거 아니야? 진짜 이러면 감정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짜증나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좋지 않은 결과를 형성하는 거고요. 하지만 내가 아까처럼 괜찮다라는 마음이 들고 뭐 나 혼자 가겠다 아니면 다음에 가면 되지 뭐 라고 긍정적인 마음이 들면 사실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가운데 있는 나만의 생각하는 부분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자동적으로 드는 생각을 막을 수는 없죠. 근데 그 생각을 내가 추측한 것을 그냥 단언하기 전에 한 가지 거쳐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추측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물어보고 화내도 늦지 않다. 물어보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까처럼 그 상황이 이해가 되는 문자가 들어왔으니까요. 우리가 지금은 일반적인 친구 상황이었지만 조직에서도 이런 일들이 또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료가 자료를 자꾸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뭐 어느 정도의 설명을 주고 그리고 뭐 메일이나 메신저 등으로 자료를 보내주고 자료를 요청하면 좋겠는데 너무나 앞뒤 설명 없이 그냥 뭐 달라, 적어 달라, 그리고 빨리 달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일이 있는 사람이고 바쁜 사람인데 나도 내 일을 해야 되는데 한두 번은 또 빠르게 요청을 들어줬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나도 내일이 지연이 되고 또 여기서 해달라는 것도 빠르게 주다 보니까 자료를 누락해서 주게 되고 서로가 불편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3가지 상황으로 드려볼게요. 첫 번째, 나는 혼자 계속 곱씹으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뭔 일이 있는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 생각을 한다. 1번. 자, 2번. 나는 제3자에게 가서 이것을 하소연을 하겠다. 자, 3번. 당사자에게 직접 가서 이 상황이 왜 그런지 좀 이유를 물어보겠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하실 건가요?
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가 어떤 드는 생각이나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먼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물어보고 내가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먼저 직접 가서 당사자에게 가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봐 주시는 단계가 너무나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통쾌한 소통법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이냐면요. 물들고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아까 앞서 나왔던 그런 동료와의 사례에서 첫 번째는 이제 가서 물어봐야 되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어봤다면 그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는데 들을 때는 그냥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황을 존중하면서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고 들은 내용을 종합해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나의 생각이나 마음을 고려해서 말해주시는 것이 바로 물들고 소통법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물어보기, 질체가 아닌 질문법, 그리고 들어보기는 공감, 경청, 기사도 화법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고려하여 말하기는 요청화법, 구미화법을 알아볼 거고요. 거절하는 공유안 화법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